안녕하세요. 지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자, 오늘은 요 두 번째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 단원은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별표를 엄청 많이 쳐놔도 상관없어요. 농업 파트에서는 요 단원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작물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 그리고 이 작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디에 분포하는지 등등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출제 유형은요, 지도나 자료를 통해서 어떤 작물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작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할 수 있다면 요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자료는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자,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뭘까? 곡물 자급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자급자족이라는 말 알죠?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지가 생산해서 지가 먹는 게 자급자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곡물의 자급률이 어떠한지 왼쪽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은 연도고요. Y축은 퍼센테이지예요. 자, 곡물 자급률이 100%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얘기해요. 자, 어떤 작물의 자급률이 가장 눈에 띕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쌀 보이세요? 자, 쌀의 자급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작물들을 정리하면, 자, 쌀 같은 경우는 자급이 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죠. 자, 다음 두 번째, 보리 한번 보실래요? 보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 이게 움직이는 게 심각하네요. 이렇게 갔다가 100을 넘기도 하고요, 내려갔다가 쭉쭉쭉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오늘날의 보리는 우리나라에서 자급률 2위에 해당하는 작물인데 굉장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루가리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작물을 보니까 어떤 작물이 있나요? 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콩 보니까 어때? 와,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제는 거의 바닥까지 가 있죠. 자, 그래서 콩이나 밀이나 옥수수 모두 자급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콩이나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해올까? 대부분 어떻게 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수입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콘치즈 같은 거 좋아하죠? 콘치즈 같은 그 옥수수 어디서 생산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콘샐러드 같은 거를 사면 이 콘샐러드의 옥수수가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탕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보면, 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구나 라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탕 하나는 걸어놓고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을 쭉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작물이에요. 이 아이는 주로 중남부의 평야 지역에서 재배를 합니다. 자, 중남부의 평야 지역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중남부의 평야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충청남도나 혹은 전라남도 혹은 전라북도 이런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쌀은 식생활이 변화하고 시장 개방이 되면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리 보겠습니다. 자, 보리는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이었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입니다. 그루가리라는 게 뭔지 우리 이야기했었죠. 같은 농경지에서 다른 작물을 두 번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대표적이에요. 어디가 가장 유명하냐면 전북이나 전남이나 경남 이런 곳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자, 식생활이 변화하고 소비량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급률 뚝뚝 떨어지는 거 보셨죠? 자, 다음 세 번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자, 채소하고 과일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이유는요, 식생활이 변화하고 소득이 증대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일대에서 생산량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친구들은 제일 잘할 거 아니요. 강원도에 사는 채소 어떤 채소예요? 바로 고랭지 채소 있죠. 어디서 하는 거요? 고위평탄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채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과일을 얘기합니다. 과일.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시죠? 네. 이게 소득이 증대되면서 과일 소비량이 늘었잖아요. 과일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과일 생산량 1등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면적 대비 과일 생산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많이 하는 과일 뭐예요? 네, 사과라든지 포도 같은 것들이 있고, 제주도 하면 뭐가 유명하니? 그래, 감귤, 뭐 한라봉, 뭐 천리향 좋습니다. 모두 과실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자, 다음에 원예작물 보겠습니다. 자, 원예작물은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근교촌락과 원교촌락에서 각각 생산을 하거든요. 특히 근교촌락에서는 시설 재배의 형태로, 원교촌락 같은 경우는 대도시와 거리는 멀지만 유리한 기후 조건과 교통 발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 낙농업입니다. 낙농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목축업 그리고 낙농업이 있어요. 목축업은 이제 유구를 기르는 거잖아요.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제주도나 대관령 일대의 목장 지역에서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낙농업 같은 경우는 우유나 유제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일대에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낙농업은 교통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바로 신선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일대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소비지가 어딘데? 수도권이니까. 대소비지로 가까운 경기도 일대에서 낙농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요와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물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뭐 먼저 볼까? 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대부분의 도에서 비율이 다 높은 편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네. 벼는 대부분 비중이 다 높아요. 근데 어디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보면 벼농사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벼농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벼농사가 거의 안 되지? 기반암의 특성 때문이죠. 전리가 많이 발달한 현무암이라고 하는 기반암 특성상 벼농사가 어렵다. 자,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봅시다. 두 번째 자료는 뭘 볼까? 뭐 보지? 네, 맹류를 보겠습니다. 자, 맹류를 보니까 맹류가 되는 곳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서 맹류가 되니? 전북이랑 경남이랑 전남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많이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맹류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서 많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전라북도라든지 뭐 전남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남 지역 그리고 제주까지 해서 대체로 남부 지방에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 가능한 그루가리 작물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세 번째로 과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자, 과수 같은 경우 어디가 눈에 띄십니까? 그렇죠. 경북 그리고 제주 뭐 그리고 하나 더 끼워주면 뭐 충북 정도, 뭐 경남 정도까지 끼워줄 수가 있는데요. 자, 과수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북입니다. 그리고 제주입니다. 얘네들은 오늘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소비량과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라는 걸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나온 김에 마저 하나를 더 보면 채소를 보세요.
채소 같은 경우 어디에 비중이 눈에 띄세요? 제주도의 채소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강원도 채소가 눈에 띄죠.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곳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로 나왔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요 작물들을 안 보여주고 얘 다 가리고 얘 가리고 얘 가리고 얘 가린 다음에 ABCD 형태로 줬을 때 풀 수 있다면 요 작물을 정확히 알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요 자료를 통해서도 몇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쌀 같은 경우 자, 재배량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자, 어디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까? 전남, 충남, 그리고 전북과 같은 평야지대에서 생산량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맹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해요? 전남, 전북, 경남. 기후가 온화한 겨울철이 온화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과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압도적이에요? 경북하고 제주가 압도적이죠. 비가 적게 내려서 일조량이 풍부한 경북 지역하고 그리고 감귤 재배를 하기에 유리한 제주도 지역이 과실의 메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료로 갑시다. 자, 이렇게 시설 재배 면적과 겸업농가 비중, 농가 수 등등의 자료를 줬을 때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X축은 뭐예요? 겸업농가의 비중이고요. Y축은 시설 재배 면적의 비중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익혀둘 만한 지역들을 몇 개를 골라봅시다. 자,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예요?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니?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네, 전라도 같아요? 아니요. 바로 여기입니다.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에요. 그 다음으로 어디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남, 충남, 경남, 경기 이 순으로 가는 거죠. 자, 요게 약간 의외지 않습니까? 농사는 무조건 저기 호남 평야 전라도 지역이 많을 것 같지만 농가수 최대는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자, 다음에 시설 재배 면적. 시설 재배 면적 비중은 어디가 높습니까? 시설 재배 면적 비중을 보니까 이거 좀 지워놓고 시설 재배 면적 비중을 보니까 경상남도 그리고 경기, 제주 이런 곳들의 비중이 높은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시설 재배 면적은 대체로 그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애들. 그래서 경남이나 어디야? 대도시 근처. 경남이나 경기 이런 아이들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하우스 감귤 재배를 하는 제주 지역도 시설 재배 면적 비중이 꽤 높은 편이네요. 자, 다음에 그럼 상대적으로 이 시설 재배 면적의 비중이 낮은 곳 있잖아요. 시설 재배가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전라남도랑 전라북도 이런 지역이네요. 전남이나 전북은 시설 재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재배하는 거예요? 바로 노지 재배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지우고 겸업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겸업농가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은 바로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되겠네요. 자, 겸업농가 비중이 높은 곳, 서울 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꼭 농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많이 할 수 있는 경기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는 제주, 강원도 마찬가지로 겸업농가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농업의 특성을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주요 작물에 대한 부분을 마쳤습니다. 여기 파트는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교과서나 프린트 등등 자료를 통해서